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멘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녕하세요, 정진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멘탈을 잡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특히 제 주변 강사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주변의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해도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 호황장에서도 나는 멘탈을 잃고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멘탈을 관리할 수 있을까? 저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라도 생각하셔가지고 행하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식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 창을 보다 보면 막 사야 될 것 같고 막 오를 것 같고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창을 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이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한 가격이 있었는데, 창을 보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마음적 조급함이 생겨서 매수나 매도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멀리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리프레시한 생각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잠시라도 업무에서 떠나서 산을 가신다든지 여행을 가셔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로 인한 다른 불안정한 요소들이 더 생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지금 바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멀리서 보시면서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안에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안에 있으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걸 뽑은 이유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적용하시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멀리서 바라봐야겠다, 내가 지금 멀리 바라봐야 할 타이밍인가를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셔서 행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인데요. 멘탈이 흔들릴 때는 멘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멘토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멘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내가 가보지 않아야 될 길에 대해서 또는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멘토가 갔던 길이라든지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해보지 않고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멘토가 있을 때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멘토가 있게 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함으로써 하나시킬 수가 있어요. 내 사실을 그 안에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라는 것도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 멘토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이 내가 인정하는 멘토라면, 멘토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정하는 멘토라면 어떤 위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또 들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멘탈이 힘들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멘토는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에 대한 2가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멘토는 죽은 사람이 좋습니다. 제가 강의 때도 실제로 하는 말이에요. 멘토는 2가지 멘토가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멘토는 죽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멘토는 실망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존경하던 멘토가 어떤 실망을 저질렀을 때 나한테 오는 데미지는 생각보다 그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멘토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실망감이 오게 되면 내 멘탈이 엄청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멘토는 이미 돌아가신 위인들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이미 업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일대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서 자기한테 맞는 멘토를 선택하시면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멘토는 지금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멘토입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점이 생겨서
가서 바로 전화해서 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입시 원서를 쓰려고 해요. 지금 내도 될까요? 이런 즉각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멘토. 예를 들면 제가 주식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걸 살려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조금 물어볼 수 있는 멘토. 물어볼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친근하게 물어볼 수 있는 멘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실망하지 않을 멘토. 두 번째, 지금 당장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멘토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성격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책을 멘토로 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실망할 일이 없는 멘토와 똑같이 책도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멘탈이 흔들렸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자기 어떤 루틴, 행동 패턴이 있으면 참 좋으신데요.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를 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축구입니다. 저는 축구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너무 힘들게 뛰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그 순간에 그 축구에만 오로지 전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생각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스타일대로 노래를 크게 듣는다든지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멘탈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저만이 해소하는 방법으로는요. 글귀를 모으는 걸 좋아해요. 명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글귀를 보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에너지를 얻는 문구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 성향에 맞는 글귀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야 한다. 한 번도 안 해본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이게 계속 노력하게 만들더라고요.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걸 가지기 위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력을 해야겠구나.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해서 저를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다 보여주지 말고 안다고 다 말하지 않고 가졌다고 다 빌려주지 말고 들었다고 다 믿지 마라. 이 글귀는 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부가 쌓이면서 내가 아는 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말도 너무나 잘 믿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증하거나 너무나 이것이 맞다라고 확증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걸 느껴서 이 멘트가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문구였습니다. 세 번째 문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문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예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생각대로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말라. 오랫도록 편안할 것이라고 믿지 말며 처음에 어렵다고 꺼리지 말라.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았어요. 힘들다고 해서 계속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 그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언이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딱 맞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구는 힘들 때 정말 도움이 되는 문구였어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대를 넘어뜨린 이유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힘들고 좀 뭔가 너무 지치고 쓰러졌다라고 느낄 때 이 글귀가 내가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여기를 통해서 뭔가 배울 게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하면서 저를 일으켰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힘들 때 이런 글귀들을 보면서 멘탈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문구 몇 가지 조금 더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프라이드 관련된 건데요.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제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욕심을 내거나 일을 막 만들어야 될 때 급하게 하거나 내가 욕심을 내서 하지 말아야지. 호랑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서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라는 글귀를 되게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글귀입니다. 업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구인데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바로 하라 라는 글귀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언젠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해야겠다. 조금 즐겁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글귀입니다. 이렇게 멘탈을 회복하는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업종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멘탈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흔들리는 건 내 마음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멘탈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이맘때
그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지 기억나세요? 거의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힘들었던 그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멀리서 바라보라 라는 답변도 드린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멘탈을 잡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될 게 있다면 뭐든 제가 준비하고 찍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도 제 멘탈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